자, 강태영 이사님.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논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지금 이제 녹화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자주 보시고요. 조금 이제 발표 준비를 잘 하셔서 2차 발표 때 뭐 좀 깔끔하게 발표를 해서 학위를 받는데 또 이상이 없도록 합시다. 어제 발표하는 거를 쭉 제가 보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일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전체적인 논문에 대한 그 피드백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토대로 해서 한번 녹화를 하면 그리고 이 녹화된 내용을 여러 번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1장과 2장은 제가 선행연구 부분이라서 선행연구가 이제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굳이 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그 3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본 연구의 목적이 뭐냐? 요거죠. 예, 그렇죠. 핵심은 요겁니다. 기술 기반의 셀프 서비스를 도입한 후 최적의 운영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셀프 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운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고, 그 다음에 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영자 및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설문을 병행을 한 것이죠. 이러한 설문과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을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셀프 서비스 중에서도 기술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술 기반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셀프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일종의 경영자가 시설 투입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시설 투입을 했을 때를 우리가 기술 기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뭐 은행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 상품을 주문을 받는 뭐 키오스크의 어떤 도입이라든지 또는 뭐 셀프 주유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기술 기반의 셀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 기반의 셀프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를 통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걸 왜 하겠어요?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의 감소로 인해서 관련 운영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전부 다 종업원이나 직원이 해줬던 것을 스스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학습에 따르는 불편함과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학습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학습 비용이 초래되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셀프 서비스를 도입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종업원을 다시 고용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했다. 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고객이 셀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크게 대기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가격 할인을 가장 큰 기대 효용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과연 본 연구에서도 그러할지, 선행 연구처럼 그러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거를 위해서 한번 저희가 이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연구 모형은 고객수, 시스템수, 정보 운영 시간, 그리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 그리고 학습률, 가격 할인을 각각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요 6가지의 변수에 대한 측정 요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본 연구 모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과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건데요.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있는 인과지도라고 하는 그런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간단하게 저번에 어제 설명해 주시던데 요거예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셀프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의 일종의 자기가 얻는 수익을 제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 할인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입시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가격이라도 싸야지 올 것이기 때문이죠. 예, 종업원이 그동안 해줬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가격 할인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일단 유입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고객이 많이 들어오면은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셀프 주유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침에 막 줄이 서 있는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옆에 있는 바로 그 주유소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동네 반경에 여러 개의 어떤 주유소가 밀집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내가 꼭 이 주유소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유소를 이용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이용 대기 시간이 매우 경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게 고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 주유를 제일 언제 많이 합니까? 그렇죠? 아침 시간대죠. 아침 시간대에 보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집중화되어져서 몰릴 수밖에 없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이 고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을 낮추고자 할 텐데요. 이런 낮추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시스템 수죠. 이 시스템 수는 셀프 주유기의 수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주유소의 전체 주유소가 가지고 있는 규모, 그러니까 대지의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수라고 하는 것을 막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스템 수가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뭐 새로 시작되어지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몇 대를 설치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종업원의 운영 시간입니다. 종업원을 많이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셀프 주유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고객의 학습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한 종업원이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비스가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을 낮출 거고요. 고객의 학습률이 높아지면 역시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양으로 계속 들어오는 증가, 가격 할인이 높아지면 고객 수가 그만큼 늘고 고객 수가 늘면 그만큼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이 확 늘 텐데 이것을 학습률과 종업원의 운영 시간, 시스템 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마이너스, 즉 급격히 늘어난 서비스 대기 이용 시간을 낮추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적절하느냐, 이것이 바로 최적화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를 설정을 했는데 이 연구 문제 설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제 조건을 두 가지를 달았다는 거죠. 하나는 가격 할인은 셀프 서비스의 이용 고객을 증대시킬 것이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고객의 수가 증가할수록 셀프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 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거죠. 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격 할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이 증가할 것이냐, 요거는 우리가 물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렇지만 연구라고 하는 거는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 할인이 높아지면 고객의 수가 정말 늘어날까에 대해서 과연 그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제 조건 1에서 이렇게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검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 연구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석유정보센터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5년간 셀프 주유소가 꾸준히 늘어났다라는 거죠. 요 23%는 아시는 것처럼 전체 이제 주유소 중에서 20% 이상, 23%가 셀프 주유소로 변화되어졌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특히 2017년도는 다 올해가 끝난 것도 아니고 9월까지예요. 9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만큼 증가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증가되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바로 저렴한 가격이 고객에 유입을 하는 1순위로 지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고로 우리가 전제 조건 1에 있는 가격 할인은 셀프 서비스, 가격 할인이 셀프 서비스의 그 이용 고객을 증대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수립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고객의 수가 늘어나면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이 과연 늘어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도 이미 여기 보시면은 이미 본 연구에서 증명되어진 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대표적인 대기 행렬 이론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어제 발표할 때 빠지셨어요. 그래서 대기 행렬 이론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고요. 그 방법은 우리 일상생활이죠. 이미 수많은 어떤 우리가 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줄서기, 즉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낸 것이 대기 행렬 이론이고, 고로 우리가 본 연구에서 대기 행렬 모형, 즉 큐잉 모델을 우리가 이 연구에서 적용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기 행렬 모형은 기다림의 문제를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죠. 우리가 대기 행렬 모형을 쓴 거는 이 연구 모형에서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을 우리가 요 부분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큐잉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나친 서비스를 너무 많이 제공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주유기를 더 많이 설치한다든지 종업원을 더 고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죠.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비용이 늘어나죠. 자, 그런데 또 이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오랜 기다림이 발생하고, 그 결과 좋지 않은 결과들 뭡니까? 고객이 이탈하는 거죠. 고객이 우리 주유소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그래서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은 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여기 연구 문제가 되는 거죠. 시스템 수가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의 부다라고 하는 것은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면 역시 낮추고, 학습률도 높아지면 역시 낮춰줄 것이다. 과연 이러한 각 세 가지의 연구 우리가 목적이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과연 이러한 우리가 가정이 설립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대기 행렬 이론으로.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뭐 대기 행렬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요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게 대기 행렬 시스템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보시면 되느냐면 요 전체 박스를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에 고객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주유소에 여기에 있는 서비스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SSS가 이 서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주유기 1, 2, 3, 4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들이 주유소에 딱 입장을 해서 주유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대기 행렬이에요. FCFS라고 하는 것은 First Come First Service를 뜻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C가 이제 고객이에요. 고객 1, 2, 3, 4, 5, 6, 7, 8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아침 시간에 쭉 동일한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 도착률이 각각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짧을 거예요. 아침 시간에는. 그렇죠? 근데 점심 시간대에는 평균 도착률이 조금 덤성덤성 되겠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결국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들어가겠죠. 서비스가 다 완료되어지면은 고객들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요게 이제 대기 시간, 그러니까 대기 시간은 전체 여기가 전체 대기 시간이고, 대기 행렬에서의 대기 시간은 서비스를 받기 요 전까지 요게 대기 행렬에서의 대기 시간이고, 서비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서비스를 받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 대기 비용 시간. 즉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의 그 대기 이 기다림을 시간으로 경제학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비스 시간. 여기까지의 서비스 시간에서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을 하면 전체 주유소에서의 총 비용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고요. 대기 시간은 앞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것 자체를 시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 시간은 일종의 우리가 기회비용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대기 시간이 결국에는 발생은 향후 고객 상실이나 판매 기회의 손실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던가 이런 이제 사항이 발생되어지고 고객의 어떤 불만이 표출되어지는 거겠죠. 이제 그런 이제 사항이 되어지는 거고요. 서비스 비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유기가 더 들어온다든지 종업원을 한 명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이 현재 또 운영되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현재 종업원들을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용이라든지 또 주유기를 지금 현재 달았을 때 비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주유기 한 대에 뭐 3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3천만 원 투입 비용도 있을 거고 또 이걸 운영하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이제 비용도 아마 계실 거예요. 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총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W가 웨이팅이거든요. 일단 웨이팅 코스트고 S 코스트는 서비스 코스트입니다. 이거를 합치면 바로 토탈 코스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총 비용이에요. 그래서 총 비용에 대한 계산은 서비스 비용과 대기 시간의 합으로서 요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예, 요렇게. 그래서 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비용에서 제일 떨어지는 요 최저점 있잖아요. 요 최저점인 X를 찾고자 하는 것이 요 X가 최적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시설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보시면은 대기 비용 시간은 쭉쭉쭉쭉 줄겠죠. 그렇지만 서비스 시설이 늘면 늘수록 서비스 비용은 쭉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총 비용 요 최저점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요 이야기가 빠지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연구가 얼마만큼 힘들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 됩니다. 2017년부터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설문에 대한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고 요거를 보세요. 요 이제 설문 개요를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을 소재로 해서 셀프 주유소 10개, 일반 주유소 10개 보시죠. 여기 셀프 주유소 10개, 일반 주유소 10개, 그리고 혼합 주유소 10개 이렇게 해서 총 30명의 경제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인터뷰를 했고 이걸 통해서 각각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셀프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들의 어떤 그 경험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실증 분석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분석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분석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요거를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경에 앞에 말씀드렸던 각각 요 구분별로 주유소 구분별로 10개씩을 랜덤하게 선정을 해서 그들의 종업원 운영시간과 일반 평균과 그 다음에 주유기의 평균 설치수와 종업원 수를 비교를 해봤고 여기에 따르는 각각 10군데의 평균수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대기 행렬 모형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요게 로우 데이터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 넣은 건 아니고 요거부터 상세한 걸 넣었지만 요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평균 값이 다음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셀프 주유소의 종업원 수가 가장 적고요.
일반 주유소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뭐 우리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혼합 주유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유소인데 셀프 주유기를 달아서 두 가지의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종업원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고, 이에 따라서 종업원의 운영 시간도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지만은 일별 이용 고객 수의 경우에는 셀프 주유소가 가장 많이 일별로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현재 주유기의 설치 수는 다음과 같다. 요걸 설명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대기 행렬 결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MMS라고 하는 모형을 다루는데 이걸 뭐 설명하실 필요는 뭐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갑자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표 4-2의 셀프 주유소에 대한 대기 행렬 모형의 최적 운영 결과를 이야기 드린다면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S라고 하는 것이 S 서버가 한 대일 때예요. 그러니까 주유기가 한 대일 때부터 7대까지 각각 늘렸을 때 값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요기에 대한 요 셀프 주유소의 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었던 값은 뭐다? 예, 요러한 운영 현황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요렇게 시뮬레이션 모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실제 운영값이 요 운영치인 겁니다. 요게 평균 값을 한번 3.6이잖아요. 소수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3.7이네요. 소수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그냥 3이라고 넣었을 때 각각 나타내는 것이 이래요. 요 프로브라고 하는 것이 요 P 값이요. 27%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유기 한 대당 그 가용률이에요. 가용률이 27%였고 보세요. 주유기 한 대를 하니까 80%가 높죠. 당연히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세 대가 되면 27%까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L 값이라고 있습니다. L 값. 요 L 값이 뭐냐면은 요게 L 값이 전체적인 이 대기 행렬 시스템에 들어오는 이제 시간당 고객의 수가 약 8.2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기 행렬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 L 값이 서비스를 포함해서 시스템 내에 있는 평균 고객 수, 그러니까 시간당 있는 고객 수가 0.82명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중에 고객을 제외하고 대기 행렬 순수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인원의 수는 0.02명이다. 뭐 이거는 거의 기다리고 있지 않게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 값 이게 이제 보시면은 시간당 역시 대기하는 전체 주유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0.0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0.09명인데 이것도 거의 뭐 대기 시간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W는 전체 주유소에서 서비스가 소요되어지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WQ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실제 대기 행렬에서의 시간인데 거의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P0 값은 뭐냐면은 이 주유소에 사람이 한 번도 없을 확률이 45%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거를 할 때 전체 그 운영 시간을 10시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시간 설정 중에서 고객을 쭉 보면 극단적으로 이래요. 약 45% 정도는 전체 운영 시간 중에서 우리가 10시간으로 따져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5시간, 즉 4.5시간은 사람들이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6.5시간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에요. 고객이 없는 시간이라. 네,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 값은 이제 뭐냐면은 이것도 그냥 필요 없는 건 한번 해본 건데요. 이제 3분이라는 시간 동안 고객이 과연 없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 요거 없어요. 특정 시간에 기다릴 확률. 그러니까 3분의 그러니까 3분 동안, 그러니까 들어온 고객이
3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릴 확률이 58.6%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객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유소에서 3분을 대기할 확률은 58%라는 걸 뜻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코스트 비용이 요렇게 나온 거고요. 이 코스트 비용은 뭘로 어떻게 산출했느냐 하면 인건비 최저시급 6,480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1시간당이죠. 그 다음에 1시간당 고객이 들어왔을 때 1시간당 고객이 이제 우리 서비스를 방문하는 사람 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 수가 평균적으로 5만 원이라고 하는 주유를 했을 때의 평균 값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 서비스 비용과 그 다음에 대기 비용은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손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실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예,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 코스트가 47만 5천원 정도가 40만 5천원 정도가 1시간당 들어가는 총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버를 제가 쭉 돌려봤더니 서버가 4대일 때가 가장 최소 비용이 도출하는 가장 이게 적게 들었어요. 47만 2천원이죠. 예, 약 한 3천원 정도, 3천원 조금 안 되는 비용을 시간당 줄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서버를 4대로 설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렇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해보면 이게 솔직히 3대나 4대를 할 때 이 웨이팅 비용이 거의 안 들었었어요. 예, 웨이팅 비용이 거의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의 그 차이는 지금 보시면은 솔직히 이게 큰 차이가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크게 어떤 최적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서버가 당연히 증가되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은 늘지만 서버가 한 대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기에 대한 시간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3대보다 4대일 때가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일반 주유소를 운영을 했을 때고요.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게 운영 시간이고 최저값은 지금 실제는 5대를 서버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 4대를 운영을 했을 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약 여기 보시면은 한 요 2개를 비교해 보면은 얼마가 줄죠? 여기 보시면 43만 2천원인데 42만 8천원이 되어지니까 약 한 4천원 정도 맞죠? 네, 한 4천원 정도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혼합주유소입니다. 실제 운영값은 5일대 전체 총 비용이 32만 7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줄여라는 거죠. 조금 더 서버를 줄여라. 줄이면 즉 주유기를 좀 줄이고 종업원도 줄이고 하면 31만 8,455원까지 경영자가 결국에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각각 주유소 형태별로 3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 값이에요. 요 음영친 값 있죠. 음영친 값. 요 최소 비용. 요 최소 비용을 각각 3가지 형태대로 쭉 묶어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합주유소가 시간당 비용을 가장 절감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셀프 주유소가 생각보다 달리 토탈 코스트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일반 주유소가 그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혼합 주유소의 형태가 우리가 예를 들면 최적 운영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만 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는 혼합 주유소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값으로 지금 조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고요. 참, 요거 셀프 주유소 할 때, 그래서 보시면은 셀프 주유소는
결국 셀프 주유소의 경우 최적 운영 모델은 서버를 4대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하루 평균 약 320명 정도가 운영하고 3.7개 주유소를 이용해서 월 1,040시간의 종업원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적합한 그런 그 최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고객 여기까지가 이제 주유소의 업주들한테 물어본 거고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대기 행렬 모형을 쓴 거고 요거는 이제 고객의 이제 인식 조사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 조사를 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표 4-6은 셀프 주유소를 선호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76.5%가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높죠. 자, 그러면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낮은 가격 때문이냐고 물어봤는데 역시 긍정적인,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가 66.4%로서 역시 이것도 셀프 주유소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낮은 가격 때문인 것이 우리 요 연구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약간 의외였죠. 셀프 주유에 대해서 편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정보다 긍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셀프 주유가 앞으로 갈수록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셀프 주유하세요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학습돼야 되고 막 이게 귀찮고 막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 뭐 셀프 주유를 해봤는데 좋은데? 괜찮은데?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좋더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셀프 주유소는 규모를 조금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고객들이 대기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왜 그래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셀프 주유소에서 대기하는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셀프 주유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겠어요? 뒤에서 자꾸 쫓아오고 골프 치는데 막 D팀들이 막 쫓아오면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을 통하는 주유 서비스 선호도를 살펴봤더니 이것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유소에서 종업원이 주유 서비스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부정이 오히려 높았다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주유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제 고객들의 트렌드는 점점 셀프 주유에 대해서 내가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우리가 제일 위에 있었던 연구 모형에서 있잖아요. 이 연구 모형 있잖아요. 이 연구 모형에서 이 학습률이 서비스 이용 대기 시간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고려를 안 해도 거의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역시 결과에서도 할 필요 없다. 자, 요렇게 이제 요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50명에 대해서 요 조사를 했는데 요 조사를 이제 한 건 한 달 이용 주유 횟수가 얼마세요? 했더니 6.8회입니다. 이 6.8회를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4.4일마다 주유를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를 했지만 4.4일마다 주유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한꺼번에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득 채우지 않고 예를 들면 리트당 또는 자기가 정해놓은 금액당 주유하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주유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주 주유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좀 추가 연구를 좀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여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주유에 대한 이용 경험을 물어봤더니 19.5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10회, 20회, 30회, 40회로 물어봤는데 19.5회가 제일 이제 평균으로 도출되어졌고 이것이 4.4일로 해봤더니 약 85.8일 정도에 대해서는 셀프 주유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약 이게 이제 3달 정도이기 때문에 3달 정도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유를 했다면 이미 충분히 익숙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셀프 주유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도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3달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객이 습득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 것은 요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바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고객의 학습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를 통해서 설문에 응답한 고객의 경우에는 셀프 주의에 대한 학습률은 19.5에 85.81의 숙련도를 가진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소요 시간을 물어본 건데요. 소요 시간이 우리가 3분 30초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와 최대 소요 시간이 각각 153초와 176초, 그죠? 그러니까 210초보다 더 빠르다고 느끼는 거. 즉, 셀프 주유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대기 시간이 훨씬 더 준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즉, 셀프 주유소를,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대기 시간을 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도 주유소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 말했던 요게 이제 우리가 셀프 주유소의 요 앞에 요 첫 번째 값이요. 요 값이에요. 어딨냐? 요 값이에요, 요거. 요거의 일반적인 기준값인데 이 기준값을 토대로 해서 대기 행렬 모형을 다시 돌려본 거죠. 요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 정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이 정도로 숙당률로 이제 그 학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준을 잡은 거고, 이렇게 따랐을 때 고객들이 인식하는 거는 약 27%에서 16.2% 정도가 셀프 주유소가 더 빠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객의 학습률에 따라서 고객의 학습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최소한 예를 들면은 16.2%에서 27% 정도가 시간이,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 시간이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뮤트 값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 서비스 시간이거든요. 서비스율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율 시간이 실질적으로 30% 단축했을 경우와 20% 단축했을 경우, 30%는 어디서 근거로 했느냐면 요랬을 때, 그리고 20%는 요랬을 때, 요렇게 단축된다라고 했을 때, 단축이 된다. 즉 고객의 학습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이렇게 단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경제적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안 주네? 우리는 느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이 상태에서는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가 상당히 이미 최적화되어져 있는 값이고, 그 다음에 고객의 그 학습률에 따라서 이미 대기 시간을 그러니까 고객의 서비스 시간을 줄였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학습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셀프 주유를 하는 시간도 점점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토탈 코스트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설은 설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좀 도움 되시라고 오래 설명했으니까 몇 번 보시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